자,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관, 평관, 인수, 정인, 그다음 편인, 그다음에 정제, 편제 요 6가지를 십성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 남은 것이 이제 식신상관하고 비견급제 요것만 남았죠. 요것은 이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자식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 내가 생해 주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로 보면은 식신은 아들이고 상관은 딸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육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딸이 몇 명, 아들이 몇 명 하시는데, 그거는 초보 때 얘기고 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생해주는, 그러면 내가 일간이 예를 들어서 뭐 정하다 하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이 관계를 이제 내가 생해주는 관계지 않습니까? 내가 몸 태워서 도자기를 만드는, 흙을 도자기를 만드는 이거죠, 그죠? 요것도 이제 식신은 통상적으로 내가 생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활동 영역,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밥그릇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잘안 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배터리가 다 되는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식상이 사주에 잘 있으면 이 표현을 잘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식이나 결과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죠?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신 같은 경우에서는 좋아하는 것, 기술이라든지 행동, 전문가, 상상력 이런 것들, 자존심, 좋아하는 것을 오래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 자 보겠습니다. 일주 일간 나의 밑에 식신을 깔은 사람 중에 그 밥비를 먹는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식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지에 식신을 하나 또는 뭐 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깔은 사람 중에서 이그 밥비를 먹는 사람 없다. 그만큼 이제 돈하고 관계 지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어쨌든 내가 생해주는 관계를 식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상관은 이제 이거하고 다른 관계죠. 사이즈가 음의 양은 양끼리 만나는 관계를 이제 상관이라고, 식신은 반대의 관계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 가볼까요? 여기는 이제 식신이 이제 기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요것은 제가 이제 상관이 다른 사이즈고,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설명이 잘못 드렸네요. 자 원래는 상관식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관은 이 사이즈가 다른 거고 식신은 사이즈가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식신, 이거는 상관. 사이즈가, 그러니까 상관 식신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식신 상관으로, 식신이 중요하니까 좋으니까 뭐 식신 상관 하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음양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정인, 편인, 그 다음에 정제, 편제 하듯이 한다고 하면은 먼저 상관, 식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게 식신이니까 정인, 그 다음 정관 이런 것들이 다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음양이 글자 사이즈로 보면은 지금 거꾸로 얘기하죠. 그러면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만약에 정화일간이다 하면은 이게 이제 내가 생해주는 관계로 치면은 뭡니까? 이게 무토가 사실 생해주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상관인 관계입니다. 상관이고 이 기토가 이제 식신이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고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상관 식신 얘기 안 하고 식신 상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거꾸로 하고 있는 게 이게 식상이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음양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상관 식신으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음양의 사이즈가 다르니까 상관, 요거는 같으니까 식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식신이 안 좋다 얘기하는데 요 부분만은
상관하고 식신하고 다른 거하고 정관, 평관, 그다음 정제, 편제하고 이 정인, 편인하고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화에서 내가 이제 뭡니까? 정화 작은 불인데 요게 이제 작은 흙이 온다거나 또 작은 여기도 천간에서 작은 흙이 오거나 지지 작은 흙이 오면 요것이 식신이고 이 큰 게 오면은 큰 흙이 오면은 상관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무토가 왔지 않습니까? 요게 상관이고 요게 상관이란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것들 있죠. 상관호는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토는 그 메마른 땅에 지금 메마른 사주에 아주 활활 타는 사주에 메마른 흙이 왔으니까 안 좋은 거고 여기 이제 기토는 수분을 머금은 게 흙이 오면은 요거는 식신이니까 참 좋고 상관을 두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상관은 안 좋다 하는데 요거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진토는 흙이 개수가 들어가 있어요. 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활활 타는 곳에 흙이 있고 흙 속에 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상관이지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해석이 잘 못되면 별로 안 좋은데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미터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예. 이 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신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터가 좀 수분이 없지 않습니까? 따뜻한 흙이지 않습니까? 그 따뜻한 흙이니까 오히려 여기는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식신만 들어와서 좋고 상관은 안 좋다 이렇게 명리를 감명을 하시면 절대 아니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식신 상관을 보고 있습니다. 상관 식신 사이즈별로 하면 그렇게 보셔도 되고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내가 생해주는 관계니까 요것은 상관, 요것은 식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해주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활동력을 보시면 됩니다. 또는 표현력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식상이 사주에 많은 사람들은 주로 이제 말을 잘하고 표현을 잘합니다. 애교도 좀 있고. 자, 그런데 식신은 이제 좋아서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좋아서 하고 그다음 기술 행동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능력, 그리고 상상력, 창조심, 그리고 자존심,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또 좋아하는 것이 식신의 영역이고 상관의 영역은 뭐냐면 주로 이제 사교적 체면을 좀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또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상관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수다가 좀 많죠, 그죠? 대신에 이제 자존심이 좀 강합니다. 절대 지려고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또 남한테 충고도 잘합니다. 상관 많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꼭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뭐 합니까? 상처받죠. 그래서 이제 이 남을 고치려고 한다거나 지도를 하려고 한다 보면은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상관운이 들어오면은 별로 안 좋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생겨주는 관계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상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남은 게 뭡니까? 내하고 같은 거죠. 비견급제죠. 그래서 비급 이제 자 다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 내가 정화지 않습니까? 정화인데 내하고 같은 것은 비견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은 비견이죠. 그러면 4, 5, 5하고 오면 비견이 되겠죠. 여기 18세 대운에 5화가 와 있죠. 예, 이것은 비견입니다. 내하고 같은 그 부류입니다. 행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하고 사이즈가 다른 이런 거 더 나보다 더 큰 부리지 않습니까? 사화는 이거는 이제 급제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비급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동료나 뭐 회사 같이 지내는 그런 경우입니다. 친구도 일종의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사주에 여기 비급이 여기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급제가 두 개고 좀 이렇게 두 개, 세 개 이상이 원래 많은 건데 이 두 개도 이 큰 불이기 때문에 많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시장 간에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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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 상관 다 깔고 있죠. 그러니까 상관 뭡니까? 그 급제와 상관이 얘기 아니고 비견급제 얘기인데 지금 비견은 없습니다. 그죠? 비견은 없습니다. 비견은 없는데 급제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급제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게 그 조금 고집스러운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좋게 보면은 어떤 큰 조직에 이제 들어가거나 아니면 같이 이제 그 가족끼리 동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이제 살아간다 이렇게 보면 좋은데 이게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비급이 좀 많이 있으면은 이게 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 힘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 세력. 그러니까 이걸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이 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관이 좀 부족하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안 좋으면 별로 적으면 별로 안 좋은 사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급제가 한번 보시. 급제, 급제, 여기도 급제, 급제, 그죠? 여기도 급제. 그래서 지장간에 있는 것도 무시를 못합니다. 어쨌든 이 급제가 너무 많다 하는 것은 큰 울타리 조직, 뇌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회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조직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데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관이 없으면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이게 잘 운영이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국은 뭐 이렇게 식상하고 이제 관계를 보면 식상이 있을 때는 이제 같이 활동을 하면 되는데 상관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상관이 지장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장관이 이렇게 상관이 식신 상관이 또 있으면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나눠 먹으려고 이제 할 수도 있죠, 그죠? 예, 관성이 언제가 들어오나 봅시다. 이때 이제 관성이 정관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더 봐야 되겠는데 연도별로 보면은 하여튼 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물이 들어와야 아니면은 이분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정임 합이 목이 되어서 좀 그럴 경우도 생기지만 그런 이제 얘기가 다르게 됩니다만 어쨌든 물이 들어오는 대운에서는 상당히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요 운대네요. 근데 18세 대운이 어리기 때문에 이때는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이때는 지금하고 가는 길보다 다르게 예의 바르고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자 물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기 기토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진토에 또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8세 또 축토에 또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괜찮다.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이게 상관하고 여기 물이 없는 때는 이게 마이웨이죠. 마이웨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떠냐? 이 정관이 받쳐주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누구를 만나느냐? 이 정관이 수기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 뭐 부부간에 있으면 덜 나위 없이 좋죠. 수기가 있는 분을. 그게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이 사주 명리에서 우리가 풀어줘야 될 그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책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궁합을 볼 때도 활화산 같은 경우에는 이걸 끄줄 수 있는 물이 들어간 흙, 그죠? 진토라든지 축토 이런 게 기토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사주하고 만나면 좋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월령이 경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월령. 많은 분들이 이 월령을 찾기 위해서 옛날에는 3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만세력이라든지 보면 바로 나옵니다. 아주 어플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이 월령이 경금이 들어가 준다든지 아니면 축토나 진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원에서 오거나 대원에서 오는 게 가장 좋고 해운에서 온다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사주를 그게 한 두세 개 정도 있는 분들을 만나면은 뭐 세 개 정도 있으면은 아주 합이 맞겠죠. 세 개 이게 이제 양의 기질이 6개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누구로 떨어질 수 있는 경우는 그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음양의 조화를 맞추시면 되는데 그러면 다이렉트로 바로 개수가 여기 개수지 않습니까? 개수가 오면 되지 않느냐? 이거는 다른 분 사주기 때문에 일단 정의 일간이 정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편관이 됩니다. 그죠? 예. 편관인 경우에 이것이 들어오면 되느냐? 그냥 의감적으로 편관 7살이라고 해서 안 좋다 했는데 이게 정계충이 일어납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내가 불바다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다지 나쁘지는 않는데 그냥 임수가 들어오거나 해수가 들어오면 아주 좋죠. 그럼 지지의 이 해수는 여기에 이제 정화로 볼 때는 뭡니까? 천을기인을 타고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정화일간에 있어서는 이 해수가 오면은 천을기인을 타고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시에 태어나면은 이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래서 명리를 보실 때 내 스스로의 원판도 보시고 그 다음 대운도 보시고 시운도 보시고 그 다음 부부 간의 관계 그 다음 친구 뭐 동업하는 관계 주변 사람 그리고 또 자식 부모들 가족 관계 전체를 보시면 이 해석이 아주 잘 되고 이래서 이분은 이런 사주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되는구나 또는 어떻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또 이해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가 예를 들어서 원판이 뭐 두 개, 한 개 해서 좋다 이렇게 가시는 것은 이제 평온한 사주의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평온하게 살아가지만 거의 굴곡이 별로 없죠.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편중해 있다 하는 경우는 굴곡이 많습니다. 많은 경우 이걸 대체해 줄 수 있는 비법이란 게 뭡니까? 음양의 조화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한 것은 식신상관인데 통상적으로 정인 편인해서 글자가 이제 다른 것이 오고 같은 것이 오는 것 이것이 이제 다른 것 글자가 다른 것이 오면은 정이고 같은 것이 오면 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식상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글이 와야 이제 음양에 있어서 작은 것, 큰 것끼리 했을 때 이제 식신이고 이제 사이즈가 다른 것은 오히려 상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비견급제에 있어서는 이제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급에 있어서는 이제 비견은 나하고 같은 동료라든지 형제 지간이고 급제도 그런 부류 동료에 포함되기는 하는데 이제 비견은 이제 작은 것끼리 이제 급제는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모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 급제가 많은 그 비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급제가 많은 경우에는 이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가족 격령 같이 어울려서 뭔가 하는 것을 잘 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정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관이 없으면 이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